มึงเป็นใคร 4번. 밍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부터 밍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눈이 먼 노파가 밍을 쳐다보고 다음날 죽어서 이때부터 확실하게 들어온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참 전부터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기 위해 강황을 옷장에 걸어두었던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가문이 행한 악행 때문에 원한을 가진 귀신이 많은데요. 대물림하여 밍의 몸에 기생하던 귀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약간 대빵 귀신인 거죠. 밍의 오빠 맥이 자살을 하고 두 사람이 근친상간인 것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좀 이상했거든요. 아무래도 맥은 밍 안에 든 악귀에게 홀렸고 죽음까지 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노래 부른 노파는 아무래도 신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밍은 다얀신을 모셔야 하는 몸인데 악귀가 몸 안에 들어와 있고 신과 악귀가 한 몸에서 같이 있을 수 없으니 기싸움을 하다가 신이 졌고 노파는 다음날 이유도 모른 채 죽은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에 악귀는 다얀신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를 썼고 결국 사이비 내린 곳을 받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내린 곳을 하러 가는 차 안에 미친 이제 밍을 보면 미묘하게 웃고 있거든요. 계획대로 된 거죠. 밍은 열쇠 꽂힌 차처럼 이제 온갖 귀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고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불을 지른 그 공장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때 정말 온갖 짐승이며 온갖 잡귀들이 이제 다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또 반연신이 목이 잘린 채 발견이 되는데 일종의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원기들의 경고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노이 몸에 들어온 거는 반연신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밍이 또 눈속임을 해가지고 뒤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상이 행한 이제 악행처럼 이제 불에 타서 이제 죽게 되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아무튼 그 원한 그대로 이제 복수를 하게 됩니다. 5번. 영화는 밍의 아버지 가문인 아산티아에서 행한 악행들이 나오는데 밍의 할아버지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에 일부러 불을 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고 그때 죽은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밍에게 빙이 된 것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그리고 밍에게 들어온 귀신들은 본인이 당한 것들을 되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완견을 죽이고 먹는 장면은 왜 나오냐? 이는 계곡에 장사를 하는 엄마 노예가 인터뷰 장면에서 금붕어 키우면서 생선 먹지 않느냐라는 말이 곡선이 되었는데요. 살생을 극도로 꺼리고 심지어 개고기는 불법인 태국에서 그런 개고기 장사를 대물림에서 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복수인 것 같습니다. 둘째로 밍의 삼촌의 애기, 즉 밍의 조카를 해치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요. 이를 두고 또 말이 많죠. 밍의 삼촌은 아내와 아이를 두고 가라오케에 있는 장면이나 삼촌이 밍을 막 만지게 하면서 어린 여자 좋아하지 않냐 이런 등의 말을 봐서는 삼촌이 이제 여색이 짙은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불탄 공장에서 삼촌은 약간 관리자 역할로 이제 일을 했고 그 중에 막 정말 어린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해가지고 또 임신을 해가지고 또 애를 낳고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귀신이 들렸을 때 삼촌이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창문으로 가서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을까 추측을 했고 그 밍이 애기 울음소리를 그냥 정말 리얼하게 낼 수 있었던 애기가 비행이 됐으니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좀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는지 아니면 해석했던 거랑 너무 전혀 다른 거여가지고 좀 당황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영화는 항상 또 열린 게 또 만들어 놓았으니까 해석하기 나름이고 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하는가? 글쎄요. 곡성을 막 너무 재밌게 봤다. 이건 내 인생 영화다. 그 뒤 이야기 너무 보고 싶다. 이러면은 좀 색다른 영화일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또 정말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좀 만들고 이 영화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보고 물론 그 기대한 장면들이 좀 있긴 하지만
옷 입어보고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른 영화와는 좀 차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태국의 문화를 또 알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또 물론 태국 사람들 다 이런 기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태국에 대해서 또 접할 수 있고 뭐 이런 태국 공포 영화가 되게 또 유명한데 이런 걸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됐던 거는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공포 영화랑 다른 게 공포 영화는 진짜 또 뻔하잖아요. 약간 청각이나 이제 시각으로 이제 공포를 조성하는데 이거는 진짜 막 뭔가 이렇게 기어가는 약간 좀 촉각적인 뭐랄까 공포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색다른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홍진 감독이 영리했다라고 이제 한 줄 평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공포 영화 좀 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와 이러고 그냥 뭐 이게 귀신도 뻔하고 뭐 이런데 색다른 이제 공포를 주는 영화고 색다른 정말 공포 영화를 이제 접할 수 있게 해준 것 같고요. 나홍진 감독표 약간 세계관에 약간 좀 감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태국이다, 태국 감독이 만들었다, 태국 문화가 좀 이렇다, 뭐 이러면은 그냥 이게 방패막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태국에서 이제 모든 걸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저예산으로 이제 촬영이 됐기 때문에 그 4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했는데 저예산으로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손익분기점을 그렇게 단기간에 달성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듯이 아세안은 공포 영화가 정말 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랑종은 그 면에서 한국이랑 태국 같이 합작을 해서 이런 색다른 공포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세안 공포 영화, 한국 공포 영화도 같이 만나가지고 이런 색다른 또 공포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